자, 416페이지요. 자, 2번부터 나온 얘기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얘기예요. 원인별로. 우리가 아까 보존 등기는 원인이 없었죠? 네, 보존 등기는 원인 안 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소유자가 바뀌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계약일 수도 있고, 상소, 그다음에 수용. 그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게 유증이 먼저 나오네요. 유증, 그다음에 수용, 그다음에 진정 명의회복. 그다음에 이제 뭐 시효 취득도 있고요. 시효 취득, 그다음에 뭐 소유권 포기. 자, 등등등등 있는데 우리가 이게 다 원인이에요, 원인. 뭐가 되는 소유권 이전되는 원인이 등급에 써져 있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중개사 교과서에는 여기까지 진정 명의회복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요. 시효취득, 소유권 포기 이런 얘기들을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이제 지문 하나 정도씩 이렇게 나옵니다. 시효취득을 하면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공헌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게 시효취득제도인데 남의 물건이라도 오랫동안 몇 년? 20년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요. 취득할 수 있다고.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까지 냐면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시효취득일 때 등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원인은 시효취득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다음에 소유권을 포기해요. 소유권을 포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물건은 있는데 살아 있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데 소유자가 없어집니까? 소유자는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고.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소유권을 포기한다? 그럼 그 포기한 소유권을 누군가 가져야 되는데 소유권이 없어지면 무주의 부동산이 되잖아요. 지금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가져갑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가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고. 원인이 뭐예요? 소유권 포기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와도 지분 포기하고는 또 달라요.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지분 포기하면 이제 소유자가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자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데 을이 2분의 1 지분을 포기했다. 그럼 그 포기한 지분을 국가가 갖는 게 아니라 나머지 공유자들이 갖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그럼 나머지 공유자 앞으로 이전 등기. 원인은 지분 포기예요. 지분 포기. 그래서 소유권을 전부 포기하면 국가가 갖는 거고요. 일부 지분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 지분은 나머지 공유자들이 갖는 겁니다. 다 이전 등기. 자, 그런 것도 이제 간단한데 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보고 이거 정밀하게 공부하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정밀하게 공부하시는 건 이제 요 계약, 상속, 유증, 수용, 진정명의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책에는 지금 계약은 아까 무엇을 한 거냐면 신청 의무로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징이 신청 의무 있다. 60일 이내. 60일 이내 등기를 신청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인 받아야 돼요. 검인. 아까 나왔던 이 두 얘기죠. 위에. 그러니까 검인, 60일 이내 신청 의무 요거는 뭐일 때? 계약일 때. 그래서 일반적인 게 계약이니까 요거 이제 따로 이렇게 목차를 정해서 서술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용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책에. 자, 그래서 상속, 유증, 수용, 진정명예보 이런 원인은 계약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60일 내에 신청하라 이런 말이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속, 유증서, 진정명예보 이런 것들은 계약이 아니니까 검인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계약이면 특징이 두 개입니다. 60일 내 신청, 뭐 받아라? 검인받아라. 자, 그럼 이때 계약이 아까 공부했던 게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 나눴을 때 기산점은 다르다. 기산점. 그래서 60일인데 쌍무계약이면 언제부터 60일? 반대급 후 이행일. 잔금 치른 날부터 60일. 편무계약이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렇게 나왔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상속을 볼게요. 자, 상속.
상속은 단독 신청입니다. 자,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거 전원명의로만 해준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서 소유권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가 상속관계에서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해요. 자식이 상속인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상속이라는 소유권 이전이고, 네, 상속인은 상속 개시로, 즉 상속 개시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셨을 때 사망으로 등기 없이 그 권리를 취득하나 그 권리를 처분하기 위하여 등기해야 된다. 자, 이건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어머니는 옛날에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은 누구 거? 내 거 되는 거죠. 상속이죠. 등기해야 내 거 된다? 아니다. 등기가 없어도 상속된 거예요. 소유권 이전된 거예요. 등기 외에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도. 그런데 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려고 해. 처분하려고 해. 그러면 그때는 상속등기, 내 앞으로 상속등기하고 다시 매수인한테 등기해줘야 된다. 되셨죠? 그래서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절차. 신청인, 상속등기는 성실상 상속인이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 잊지 마시고. 단독 신청. 공동으로 신청할 수가 없죠. 상속등기할 때요. 자, 등기 원인이 상속일 때 등기 권리자가 누굴까요? 등기 권리자. 받는 사람. 상속인이요. 등기 의무자. 피상속인이요. 피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상속인이 등기 권리자. 어디서 어디로 이전되니까?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이전되니까 등기 의무자, 피상속인, 등기 권리자, 상속인 이렇게 되는데 피상속인은 돌아가셔서 피상속인 된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상속인, 즉 등기 권리자만으로 신청합니다. 단독 신청이라는 얘기예요. 니은번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시에 신청해야 되고 상속인 중 1인이 전원명의 상속 신청할 수 있다. 이제 전원명의 동그라미 칩시오. 전원명의. 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삼형제예요. 삼형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아버지가 다른 얘기가 없었으면 법정 상속법에 따라서 자식들은 균등하게 받아요. 삼형제니까 얼마씩? 3분의 1씩. 물건 하나를 상속받았는데 다 3분의 1씩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공유가 됩니다. 상속 등기할 때요. 삼형제라면 삼형제 명의 다 올려야 되지 일부 상속인 지분만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형제니까 얼마씩 있죠? 3분의 1, 3분의 1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속 등기해주지 큰형 거 3분의 1만 이렇게 등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3분의 1, 3분의 1 삼형제 명의를 다 올려야 되는데 신청을 명의는 삼형제 단데 전원명인데 신청을 삼형제가 같이 와서 해도 되고 형이 혼자 와도 되고 막내가 혼자 와도 돼요. 이해되시죠? 신청은 한 사람이 와서 신청해도 돼. 대신 신청할 때 뭐라고 신청해야 돼? 뭘 해달라고? 전원명의로 해달라 이렇게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것만 등기해달라 이렇게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왼쪽에 날개 나옵니다. 왼쪽 날개 동그라미 1번, 파란 1번.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신청할 수가 없다. 자, 여기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신청 동물 기재사항에서 등기 원인은 상속. 자, 상속 등기니까 등기 원인은 상속. 원인 일자는 사망일을 적습니다. 사망하신 날에 상속 받은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유증. 유증이 상속보다는 내용이 많고요. 할 얘기가 많고 시험에도 더 잘 나옵니다. 유증은 공동신청을 잊지 마세요. 공동신청.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유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언으로 주는 거예요. 유언으로 주는 게 보다 유증. 그럼 유언은 단독행위예요. 계약은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유증은 유언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수증자라고 합니다. 등기법 용어는 수증자. 받을 숫자 써가지고 수증자. 그다음에 유언하시는 분을 유증자라고 해요. 돌아가셔서 유언하신 분,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신 분이 유증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냐면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유언 집행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언 집행자. 입으로 한번 하세요. 누구요? 유언 집행자.
유언 집행자. 왜냐면 우리가 유언은 언제 해요? 살아있을 때 하죠. 살아계실 때 유언을 합니다. 효력은 언제 생겨요? 돌아가셔서 생기죠. 그럼 살아있을 때 한 그 유언을 돌아가신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죠? 돌아가신 분이 유언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돌아가신 거고. 그러면 그 유언을 집행하는 자, 즉 유언 집행자가 있습니다. 이 유언 집행자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유중에서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유언으로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유증이라고 한다. 유증, 주는 것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건데, 유증자가 수증자에게 주는 건데, 그것을 언제 실행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증은요,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이제 볼게요.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말하며, 상속죄에서 일정 비율액을 증여하는 포괄 유증, 동그라미, 포괄 유증, 포괄 유증, 동그라미 치고요. 앞에 비율, 밑줄, 비율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특정 재산을 증여하는 특정 유증, 동그라미, 특정 유증, 그러면 특정 재산 밑줄. 이게 이제 개념을 또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입문 과정에서 이런 거를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또 헷갈립니다. 자, 유증은 일단 유증 개념을 잡았어요. 유증은 유언으로 주는 거, 그죠? 유언으로 주는 거. 근데 이 유증이 두 종류가 있대. 포괄 유증하고 특정 유증이 있대요. 그럼 포괄 유증이 뭐고 특정 유증이 뭐냐? 포괄 유증은요, 유언을 하는데 비율, 즉 지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을 누구한테 줘라. 내 전 재산을 주어라. 무슨 유증? 포괄 유증이요. 지분으로 얘기했나요? 그쵸. 1분의 1. 전 재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포괄 유증이요. 또는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에서 반을 누구에게 줘라. 무슨 유증? 포괄 유증이에요. 되셨나요? 자,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의 5분의 1을 막내에게 줘라. 5분의 1을 우리 모교에 기부해라. 이게 무슨 유증? 네, 포괄 유증입니다. 자, 5분의 1, 2분의 1, 전부 이렇게 비율, 지분으로 얘기하는 게 포괄 유증이에요. 이 포괄 유증은요, 포괄적 승계이기 때문에 법적 성질이 등기가 없어도 부동산 물권 변동이 생겨요. 상속처럼 등기 없어도. 그래서 전 재산을 주어라. 그럼 포괄 유증을 했죠? 그럼 등기 안 해도 유증자 재산이 누구에게 넘어가? 수증자에게 넘어가는. 등기를 안 해도 언제? 유언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에. 보통 유언의 효력이 조건이 없다면 사망했을 때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네. 아까 내가 죽으면 5분의 1을 막내에게 주어라. 5분의 1. 5분의 1 포괄 유증이죠? 그럼 5분의 1 지분은 막내가 갖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셨을 때. 등기가 안 돼도. 이게 포괄 유증의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유증이 있는데, 특정 유증은 딱딱 정해서 주는 거예요. 지칭해서 특정한다고 그러죠. 네. 특정 재산을 증여한 게 특정 유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저 용인에 있는 땅은 무슨 일 몇 번 되는 그 용인 땅은 우리 모교에 기부해라. 무슨 유증? 특정 유증이죠. 딱 정해졌잖아요. 용인에 있는 땅. 자, 내가 죽으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첫째가 갖고, 부산에 있는 아파트는 막내가 가져라. 이게 뭐예요? 특정 유증이에요. 특정 유증. 감이 잡히셨나요? 네, 그래서 특정 유증은 딱딱 정해서 주는 겁니다. 이 특정 유증은 딱 부동산을 지칭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부동산에, 그 유증한 부동산에 등기를 해줘야지 수증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막내에게 주어라 그랬잖아요. 그럼 부산에 있는 아파트 등기부에 유증자 명의, 돌아가신 분 명의대로 돼 있던 게 막내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포괄 유증하고 특정 유증은 그런 물권 변동의 실제법상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볼게요. 지금 설명드렸던 것도 다 우리 등기법 기출 문제예요.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이 생깁니다. 네, 오른쪽에 맨 위에 포괄 유증은 유증자의 사망 시에 등기 없이 권리가 수용자에게 귀속되지만, 특정 유증은 증여와 동일하게 처리하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받습니다. 등기하여야. 그런데 자,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 을한테, 자,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A 부동산은 을한테 주어라. 유증이죠? 유증.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갑을 유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라고 한다? 유증자. 그러면 을은 수증자. 받는 사람 수증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자식이 한 명 있습니다. 자식이 한 명. 자, 그럼 이게 자 갑이 소유였어요. 갑이 소유였고요. 자, 그 다음에 갑이 사망했습니다. 자, 어떤 유언을 남기고 A 부동산 을한테 주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죠? 여기로 갑니다. 상속인한테 가요. 자, 이건 상속이죠. 이건 유증이죠. 무슨 유증? 특정 유증이네요. A 부동산 주어라 그랬잖아요. 그럼 특정 유증은 등기를 의리해가야지 가는 거라고. 그럼 갑이 돌아가시는 순간 상속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식한테. 상속인한테 갑니다. 자, 근데 소유권에 갔는데 이 상속하고 유증이 충돌하면 유증이 우선하는 거예요. 유언이 우선하는 거라고. 아버지가 아무런 말도 없이 돌아가셨다.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가져요? 병이 갖는 거예요. 근데 갑이 내가 죽으면 요 A 건물은 을한테 주어라고 유언 남기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줘야 되는 거예요. 을한테. 네. 을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상속인들이 줘야 되는 거라고.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유언하고 상속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 아버지 뜻이 우선하는 거예요. 유언. 그럼 유언을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상속받았지만 상속받은 것을 을한테 줘야 됩니다. 개념이 이게 빨간색이 실체법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누구한테 갔다가 상속인한테 갔다가 상속인들이 아버지 뜻에 따라서 수중자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실체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등기법 공부하는 거잖아요. 등기는 바로 등기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즉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무지하게 잘 나가는 문제입니다.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명의는 유증자에서 바로 수증자 앞으로 등기하면 됩니다. 어디서 어디로? 명의는 유증자에서 수증자 앞으로 등기하면 되고, 이 등기를 신청해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등기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등기 신청이 공동이라고. 공동.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할 때, 공동을 할 때 양쪽에서 신청하는데, 양쪽에서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는 수증자, 등기 의무자는 이쪽에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는 건데, 근데 요 갑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누가 해준다? 상속인이 해줍니다. 이 상속인이 해주는 건데, 이 상속인이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 유언집행자예요. 유언집행자. 아까 유언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다? 유언집행자.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유언집행자는 원래 이제 개념은 지정집행자, 법정집행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건 누구 주고 이건 누구 주고 이거는 어디에 기부하고 이건 어디에 처리해라. 이렇게 유언을 쭉 했어요. 그러면서 자, 이거는 이렇게 유언은 자, 김 변호사가 좀 처리해 주셔. 이렇게 유언장에 썼어요. 그럼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김 변호사. 그럼 김 변호사가 뭐가 돼요? 유언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유언장에다가 이건 누구 주고 이건 누구 주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고 그냥 끝냈어요. 유언을. 누가 해줘라? 이 집행을 누가 해줘라? 이런 건 안 정해줬어. 그럼 지정한 사람이 없죠? 그러면 상속인이 아버지 유언을 유지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유언 집행. 그래서 등기법 표현은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상속인도 다 어디 범주에 들어가. 유언 집행자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등기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받는 쪽 누구야? 수증자. 그다음에 해주는 쪽 어느 쪽에서 해줘야 된다? 이쪽 유언 집행자 쪽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언 집행 유증자라고 하면 안 되죠. 유증자는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등기 공동 신청은 수증자와 유언 집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가 등기 의무자 해주는 사람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등기 절차 신청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수중자를 등기 권리자. 수중자 등기 권리자예요.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요.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 별표. 자, 유증하면 공동신청 떠올라야 되고 등기 권리자는 수중자, 등기 의무자는 유언 집행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포괄 유증이냐 특정 유증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포괄 유증하고 특정 유증이 다른 것은 실체상 권리 변동만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포괄 유증은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하고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실체상. 그런데 포괄 유증도요. 등기 안 해도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분하려면. 그럼 등기하는 방법은 특정이나 포괄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 절차는 똑같아요. 등기하는 방법은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불문하고 수중자가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 등기 의무자라요. 공동 신청해야 된다. 자, 되셨고요. 네. 그다음에 니은번은 포괄 유증의 경우에 아까 포괄 유증의 개념이 뭐였죠? 지분으로 받는 거잖아요. 지분인데 수중자 전원 공동으로 신청하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할게요. 상속하고 좀 다르네요. 아까 상속은 전원 명의로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증은 각자가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신청 전물 기사에서 등기원인은 몇 년 몇 월씩 유증수고 그 날짜는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합니다. 예. 원인하고 원인 일자를 쓰고요. 그다음에 유증자 등기표 정보를 신청 내용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자, 이게 유증이고요. 자, 그다음에 수용. 수용은요. 수용은 이게 이제 키워드가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단독 신청하고 직권 말소. 올해도 이제 이거 나온 건데요.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개념들이에요. 이게 자, 토지가 있는데 자, 갑소유. 그다음에 여기에 A에 자, 지상권이 하나 있다. 이 토지에. 그래서 이 토지의 법률 관계는 이 토지에는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갑의 소유권이 있고 A에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습니다. 자, 이런 토지인데 이걸 을이요. 샀다고 해볼게요. 샀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받겠죠? 자, 등기합니다.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자, 누구랑 당사자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소유권 이전 등기해요. 자, 소유권 이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A의 지상권은 어떻게 되죠? A 지상권? 그쵸.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소유자가 바뀌었죠? 지상권은 이 토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때요? 을은 우리가 보통 뭐라 해요? 안고 산 거예요. 안고 산 거라고. 지상권이 있는 소유권을 산 거라고요. 그럼 이 지상권 그대로 승계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취득? 승계취득이에요. 자,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을은 매매는 무슨 취득? 승계취득이에요. 그대로 부담을 안고 취득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 지상권 살아 있습니다. 네. 공동신청이고요.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게 수용이야. 수용. 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을이 뭐했다? 수용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취득이냐면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 그러면요. 소유권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원시취득이니까 종전은 건 이제 다 없어지는 거고 새로 시작하는 뭐라고요? 원시취득. 원시취득.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파생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수용은 뭐냐면 공익목적으로 사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해 가는 게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여야 돼요? 공익목적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토지를 택지로 개발한다.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해서 이 토지를 수용을 했어요. 사업 시행자가 을이라고 할게요. 그럼 수용을 다 하게 되면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 수용은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 취득한다. 아까 잠깐 나왔었죠. 등기 안 해도 을이 소유자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소유권 취득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면 무슨 등기요? 보존 등기죠. 최초로 취득한 거 보존 등기. 그런데 원시 취득인데 이전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요거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보존등기할 때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보존등기할 수 있다. 그때 나왔죠.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 보존등기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전 등기했는데 또 수용이 나왔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원래는 보존등기가 맞아요. 이론상. 그런데 이게 만약에 등기부가 있는 토지면요. 미등기 토지가 아니라 등기부가 없으면 당연히 보존등기인데 이 수용한 토지에 등기부가 있대. 지금 지상권이 등기돼 있다는 얘기는 등기부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럼 등기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은 원시취득이지만 그냥 이전 등기를 해버립니다. 이전 등기. 왜냐하면 보존 등기하게 되면은요 절차가 번거로워져요. 왜? 새로 등기부 만들려면요 순서가 먼저 있던 등기부부터 폐쇄시켜야 돼요. 등기부가 두 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있던 등기를 폐쇄시킨 절차 한 다음에 새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보존 등기 한다면. 근데 이전 등기하면 어때요? 종전 등기부에다가 하나만 더 쓰면 되는 거죠. 이전됐다고.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 더 편해요? 그냥 있는 등기부 활용하는 게 더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 경제상 그냥 원시취득이지만 수용 그냥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이지만 성질은 보존 등기 성질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존 등기 원래 단독이잖아요.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이다 이 말이에요. 보통 소유권 이전은 주고받는 거니까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왜? 이미 취득한 원시 취득자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등기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혼자 한다? 을이 단독 신청한다 그랬죠. 수용했다고.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이거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말소해요. 직권으로. 자, 무슨 등기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신청했죠? 그러면 원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용이죠. 그럼 등기관이 수용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하면서 전에 있던 이 토지에 있던 전에 있던 권리들은 말소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입니다. 올해도 나왔습니다. 따로 신청 안 해도 직권 말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또 이런 거 궁금하신데요. A가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들 수용했다는 얘기는요. 수용을 했으니까 등기하는 거죠. 수용을 했으니까 등기되는 거예요. 그럼 수용을 했다는 얘기는요. 이 수용당한 토지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에게 다 보상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저 지상권자한테 다 보상 끝난 거예요. 보상이 안 되면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등기 절차, 등기한다는 얘기는 이미 다 뭐는 다 끝났고 적법하게 수용은 다 끝난 상태예요. 보상은 다 줬습니다. 그러면 등기 절차상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할 때 등기부에 있던 다른 권리들은 어떻게 하더라? 직권 말소한다. 되셨습니까? 예. 자, 수용 가보실까요? 자, 수용. 자,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타인 토지 소유권 기타 권리를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강제로 타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요. 등기 절차 신청인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 단독 신청이다. 체크하시고 단독 신청이다. 수용은 단독 신청. 그다음에 등기 절차 단독 신청이고요. 그다음에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 그 관공서는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독 신청인데요. 신청인데 이게 수용한 사람이요. 민간일 수도 있어요. 민간업자일 수도 있어요.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국가나 지자체가 수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허가를 얻어가지고 민간업자들이 수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사업 시행자, 수용하는 자면은 단독 신청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청 이렇게 표현하고 관공서가 수용을 하면은 촉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절차법 지난 시간에 하셨을 때 절차 총론할 때 그래서 관공서는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관공서가 아닌 자면 신청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단독 신청 촉탁. 맨 밑에 신청 정보의 기재사항 등기 원인은 수용, 등기 원인 토지 수용, 등기 원인 일자는 수용 일자. 자, 밑줄 수용 일자. 동그라미 쳐도 좋습니다. 수용 일자. 자, 언제 수용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게 수용을 하면요. 이것도 이게 한번 또 그려드려야지 이게 뭔 말인가 합니다. 자, 수용일이요. 재결일이 있고 수용일이 있어요. 뭔 말이냐. 이게 재결일 해가지고 작년에 틀기 나왔거든요. 자, 수용을 한다는 것은 강제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을이요. 이 땅을 공익목적으로 쓰겠다 해서 수용을 한다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절차 수용하기 전에요.
수용은 강제로 채택하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합의가 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먼저 합의를 시도합니다. 아무리 고익 목적으로 할지라도 처음부터 무조건 뺏어가는 건 아니고요. 합의한다고요. 너 얼마 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넘겨라. 그죠? 합의를 해요. 근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금 너무 적게 쳐준다. 그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요. 뭐라고요? 토지수용위원회. 이게 토지수용위에서 이제 결정을 해요. 이 땅 얼마에 수용한다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보상금 주고 보상금 지급 조건으로 수용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어디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재결. 그래서 재결서가 나와요. 판결이면 판결서, 재결이면 재결서. 그래서 이 재결서에 자, 위 토지, 자, A 토지에 대해서 자, 95년 3월 10일 보상금 지급 조건으로 95년 3월 10일 자, 4월 10일 갈까요? 자, 4월 10일 수용한다. 자, 언제 수용한다? 4월 10일 수용한다. 그러면서 재결일이 95년 자, 1월 10일. 자, 예를 들면 개념만 잡으시면 되니까. 자, 토지 수용료에서 만든 문서예요. 재결서. 자, 재결한 날짜가 언제예요? 1월 10일. 95년 1월 10일 재결이 나왔어요. 결정이 나왔다고. 그럼 이때 수용된 게 아니죠. 이해되셨습니까? 결정만 1월 10일 날 떨어진 거고, 그러면 기간을 줬고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금 언제까지 주고, 그러면 4월 10일 수용한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 토지는 물론 보상금은 다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 수용된 거예요? 4월 10일. 이게 수용일. 요게 재결일.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재결한 날짜고 이건 수용한 날짜. 그럼 등기부에다가 재결일을 재결일을 원인일자로 쓴다고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재결일이 아니라 무슨 날짜다? 수용일이다. 그냥 읽을 때는 이게 뭐 그냥 넘어가시는데 이게 다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있죠. 신청 기상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 원인 일자는 무슨 날짜를 쓴다? 수용일자예요. 수용일자. 뭐가 아니라 재결일자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맨 위에 토지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경우에 다음에 등기한 일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기억니은 등기 나는데 그걸 일일이 다 하지 마시고요. 자, 웬만한 것들 다 말소합니다. 뭐 하게 되면 수용하게 되면 수용할 때 무슨 등기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그 부동산에 있던 다른 권리들을 어떻게 하더라?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 신청 말소 하나 직권 말소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등기원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상 등기명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진정한 등기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 등기명을 상대로 말소인 청구하는 방법 외에 그 진정명을 원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자, 그래서 이제 진정 명의회복까지 이제 나가면 여기네요. 진정 명의회복. 요거는 거래한 게 아닙니다. 거래한 게 아니다. 원래 권리자에게 돌려주는 거다. 진정한 명의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갑소유, 을한테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여기까지 된 상태예요. 갑이 을한테 팔고요. 을 앞으로 뭐까지 했다? 등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매매 계약이 무효더라. 그럼 이 등기도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전도 무효가 되죠. 그럼 우리 실체상 소유자는 갑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체 소유자는 갑인데 무효니까 등기는 을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때 등기부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적인 방법은 을한테 줬던 이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를 말소하는 거죠. 말소 등기합니다. 공동신청인가요? 공동신청이요. 자, 갑이 을의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싶은데
말소하고 자기가 소유자라고 막 혼자 마음대로 말소하는 거 아닙니다. 등기 절차는 을명으로 되는 거 을하고 같이 해야 돼요. 자, 갑이 실제 보상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절차는 공동 신청입니다. 말소 등기. 자, 그런데 이때 말소 등기를 안 하고요. 말소 등기를 안 하고 이전 등기를 하겠대. 그래도 되냐 이거지. 이전 등기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요. 갑이 소유자인 거잖아요. 그럼 이 갑으로 소유권을 돌리는 방법은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등기를 없애요. 을명의 등기를 말소시키면 다시 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을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요. 그대로 살려두고 다시 갑 앞으로 진정한 권리자 갑 앞으로 다시 이전 등기를 해도 되느냐.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원래 이론상으로는 말소 등기가 맞죠. 왜? 이 등기가 뭐니까? 무효니까. 이게 이전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요. 이게 유효하다는 게 전제죠. 그죠? 이게 유효해야 이걸 그대로 두고 다시 또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 등기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판례가 된다. 그런 거죠. 된다. 말소 등기로 하지 않고 무슨 등기로? 이전 등기해도 된다. 됩니다. 우리 판례는요. 어떤 개념이냐면 등기 절차 이런 것 좀 틀려도요. 현재의 결과만 일치하면 그 등기 유효하다고 그래요. 현재 명의만 똑같으면 제대로 나오면. 그러면 말소 등기로 해도 누구 명의로 되고 갑 명의로 되고 이전 등기로 다시 해도 어차피 갑 명의로 되는 거고 현재 갑 명의로 되는 것은 이 방법이나 이 방법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이전 등기도 된다. 그럼 대신에 요 갑 앞으로 이전 등기 할 때 뭐 다시 거래하고 그런 게 아니죠. 또 매매하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갑 거잖아요. 원래 갑 거. 무효니까. 그래서 이전 등기 할 때 원인을 등기 원인을 진정 명의 회복이라 적어라. 되셨습니까? 이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이 등기 공동 단독 공동이에요. 이거 여러분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적어드린 겁니다. 아무리 갑이 소유자다, 아무리 의뢰 등기가 무효라 할지라도 등기 절차는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말소 등기로 하건 이전 등기로 하건 다 공동이에요. 되셨죠? 만약에 을이요 이런 등기 협력을 안 해주면 갑이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얻어야 단독을 하는 겁니다. 말소 등기건 이전 등기건 판결을 얻으면 단독할 수 있는 거예요. 판결 없는 이상 공동 신청. 자, 그럼 이때 이 진정 명의법 이전 등기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이 진정 명의법 등기할 때요. 검인 받아야 될까? 아니죠. 뭔 얘기예요? 지금 진정 명의법이라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거래한 게 아니라고요. 검인 필요가 없어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서 내야 될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전 등기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무슨 허가? 토지거래 허가. 거래했으면 허가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진정 명의법 등기는 거래한 게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원래 저 사람 거잖아요. 갑거. 그래서 각종 그 등기에 필요한 인허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 명의법일 때는. 왜? 거래한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의의는 읽었고 등기 절차 현재 등기명에 공동 신청하거나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원래는 공동인데 판결 얻으면 단독을 할 수 있다. 자, 등기권자의 상속인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진정명의 등기할 때 누가 등기권자예요? 갑이죠. 찾아오는 갑이 등기권자인데 갑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누구 거죠? 상속인 거잖아요. 그럼 상속인이 이 등기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청서의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으로 쓰고 등기 원인은 뭐라고 써? 진정 명의법. 그다음에 원인 일자는 기재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일자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일자.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 사람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돌아갑니까? 언제 돌아가요? 원래 그 사람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서 원인 일자를 쓰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세요. 원인만 쓰고 원인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맨 마지막에 있는 원인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밑줄 쳐주십시오. 진정명에서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쭉 정리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첫째 시간은 보존 등기 정리했고요. 그 다음 공동소유 간단하게 일부 이전 등기랑 같이 정리해 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원인별로 공부하는 거예요. 원인별로. 계약일 때는 의무가 있고 검인받아야 된다. 상속은 단독 신청인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다 같이 다 전원 명의로만 해야 된다. 물론 신청 행위를 전원이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형이 혼자 와도 됩니다. 다만 명의는 전원 명의로 해야 된다. 유증 하면은 조금 낯설지만 유언으로 주는 게 유증, 유언으로 주는 거. 그럼 받는 사람이 수증자, 유언을 하시는 사람이 유증자. 근데 유증자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다. 유언 집행자. 그래서 유언 집행자와 수증자가 등기는 공동 신청이 된다. 수용은 원시 취득하는 거다.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 그럼 보존 등기해야 되는데 그냥 등기 경제상 이전 등기로 하고 이미 소유권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 되고요. 원시 취득은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종전 권리들은 어떻게 되나 다 없앤다.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고. 진정 명예법. 원래 진정한 명의자, 진정한 권리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전 등기로. 그러면 원래 그 사람 거였으니까 그 사람한테 주는 이유가 내가 뭐 거래해서 주는 게 아니죠. 원래 그 사람 거니까 거래한 게 없어요. 각종 인허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언제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서 원인 일자를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여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등기 파트에서 이제 환매특약 등기하고 신탁 등기 얘기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공통점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신청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끊은 다음에 환매특약하고 신탁 등기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